정부가 엊그제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에 고리 원전 1호기는 문을 닫았고, 두 번째 단계로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까지 한 두어 달 이상은 원전을 스톱시켰는데요. 자, 이 공론화위원이 총 9명인데 위원장이 김재영 씨라고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위원 8명 중에서 6명이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3명이 30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교육개발원 부원장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뭐 딱 봐도 전부 탈원전 찬성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전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이게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원전 짓고 있는 원전 중단위원회죠. 여기에 떠넘겨서 이 사람들이 한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인 것처럼 돈 1조 6천억이 들어갔고 중단을 하게 되면 최고 한 10조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결정을 이 8명의 변호사 1명 포함해서 위원장 9명이 결정을 한다. 이것이 옳은 결정입니까? 정권이요, 그냥 대통령 이름으로 써도 문 닫아라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처리를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왜 비겁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론화위원장이 임명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공론화위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없고 자문 내지 보좌 기능을 수행한다고 서울적 책임을 면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 그 무슨 청와대 자료 발견된데 200몇 개는 자기가 작성했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책기획관을 한 사람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정부 정책 그대로 수용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작 위원장은 우리는 이렇다라고 그냥 자문하는 기능인데 그 위원회를 출범시킨 총리실 직속이니까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맞는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된다. 저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 뒤에 있는 원전 문 닫아야 된다는 사람 몇 명이 쏙싹쏙 해서 대통령이 결정해서 해놓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공론화위원회라는 유령단체 비스무리한 것을 급조해서 여기에는 아무런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이 없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너네들이 결정한 걸 우리는 따랐다라고 하면 대통령이요, 사형을 한 10,000명 시키고 싶은데 내가 직접 목을 베면 역사에 한 10,000명을 사형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이 사형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형시킬 사람 한 10,000명과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발표해라. 그리고 우리는 너네들이 발표한 것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하는 정말로 좀 우스운 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합니까? 떳떳하게 그냥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 역사적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길 바랍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그때그때 이 장기적으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신중히 나와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에 확 바꿔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총대를 매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될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현 정부 내조차도 법적인 권한이나 책임 소재가 정리되지도 못한 이런 공론화위원회나 시민배심원단, 이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걸 시민배심원단이 배심원을 해서 결정했다고 하는, 항상 독재는 시민의 이름을 팔아서 되는 거고 촛불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거리 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종 결정을 맡기겠다라는 발상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거리의 대중에게 결정을 맡겼다라는 말만큼 위험한 소리라는 겁니다. 국회가 그동안에 하도 이 욕을 처먹으니까 국회가 권위가 실추해 있지만은 국회가 그렇다고 해서 이 거리의 시민들을 불러서 또 무슨 시민단체 하는 사람이나 교수들 몇 명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중요한 정책을 결정케 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냐? 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이고 대의민주주의 국가는 결국 국회를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또 대통령도 국민이 손으로 뽑았다면 나라의 중요한 장래가 걸려있는 에너지 정책의 이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을 왜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이런 유령기구에 맡기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 핵심 과제를 시민 배심원단에게 맡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시민 배심원단에게 맡겨서 이들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물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시민 배심원단은 100% 오케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 배심원단 이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독일 걸 참고한다 어쩐다 하는데 제가 나중에 독일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문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꾸리는데 독일에서는 7만 명을 상대로 전화서문조사를 실시한 뒤에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이 가운데 120명을 시민 패널로 선정해서 정했는데 한국의 공론화위원회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보다 많은 수백 명의 배심원단을 꾸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민 배심원들이 무슨 원전에 대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도장 찍겠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는데 토론회 몇 번 한다고 원전에 대한 지식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은요, 이 배심원단이라는 이름을 꼭두각시들 거수기들에게 주입하는 대로 손을 들 겁니다. 독일에는요, 이런 부분이 개인이 자기 철학을 바꾸지 않는 어떤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있는 국가지만은 한국에는 국민이 패를 반쯤 갈라서 벌써 원전 찬성과 원전 반대 국민으로 쫙 나눠져 있을 건데 여기에 한마디로 시민 배심원단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찬반 물어갖고 찬성하는 쪽으로 하려고 여론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찬성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그 배심원단을 구성했는지 검증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배심원단 구성을 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딱 시켜가 토론회가 교육이지요. 이렇게 원전이 위험한데 곧바로 문 닫아야 된다. 저도 원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말을 들었는데요. 아무리 원전을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저는 한국이 탈원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국회에서 표결해라는 거죠. 맨날 다른 나라는 이렇게 했다면서 끌고 와가 꼭 그 나라의 긍정적인 면은 보고 딱 나쁜 게 악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순례를 갖고 오는 겁니다. 한국이 무슨 지금 재판에 배심원이 어쩌니 하지만은 그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인민재판으로 원전을 문을 닫겠다 하면서 그 인민위원회는 아무도 권위를 공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기구나 기관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의 방식을 통해서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위임받지 않은 임의 권력이 국가 에너지 방향을 좌우한다. 이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 청와대가요, 한마디로 국가의 핵심 과제를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기고 공론화위원회라는 뜻도 보도 못한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책임 회피고
근데 이건 그냥 순수한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저들이 원하는 걸 밀고 가기 위해서 그 욕을 대신 처먹을 수 있는,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회피입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국회라는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거리에 시민을 불러가지고 한마디로 촛불을 또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결정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즉 국회를 우회해서 자신의 정권이 공략하거나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동원으로 국민을 이용하는 겁니다. 공론조사에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공정한 논의가 안되면 배심원은 지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유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3인 녹색 기민단은 탈원전 공론화 논의에 20년 이상을 했는데 한국은 2달 만에 탈원전으로 가버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단체 등과 토론했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치열하게 제대로 3개월 만에 시민배심원단과 공론화위원회가 이 결정을 할 거라고는 예상되지 않는 겁니다. 자, 국민이 위임한 사람은 한마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지 공론화위원회도 아니고 시민배심원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책임에서 나중에 이게 헌재 소송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원전을 단계적으로 문을 닫되 비현실적인 소리 하지 말고 전력 비용이 어떻게 올라갈지도 고려해야 되고 짓고 있는 원전은 지어야 되는 거고 이 정권은 그런 방향만 잡아놓고 고리 원전 하나 문 닫고 가고 새로 신설되는 것만 안 되게 하는 차원에서도요, 원전의 방향 전환에 지금 짓고 있는 거 말고 계획하고 있는 거나 안 짓는 걸로 원전의 방향에 전환에 크게 이바지했다 생각해야지 듣도 보도 못한 거리의 대중을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제끼고 하려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에 오늘 한 시민을 갖다가 했는데요. 인터뷰를요. 조선일보가 간호사로 은퇴한 사람이 월 한 155만원 연금을 받는데 가장 큰 고민이 10년 사이에 30-40% 늘어난 전기요금이라는 거죠. 전기요금이 10만원 넘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고 가전제품을 전련제품으로 다 바꿨고 그래서 전부 냉장고, 세탁기, 냉동고, 식기세척기를 다 바꿨다는 겁니다. 이걸로 390만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형광등도 전부 LED 등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전력이 작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돈을 굉장히 아껴서 쓰는데 전략정신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료 오르고 난 뒤부터 가스비, 교통비, 식비, 전기요금 쓰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가전제품끼리 모여 있으면 전기를 더 쓴다 해서 가전제품 배치까지도 다 바꾸고 그리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스위치까지도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난리가 났어요. 독일이 지금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인데 지금 이 탈원전 하기 전에요. 지금은 13.1%로 낮아져서 신재생에너지를 쓰다 보니 전기료가 많이 올랐는데 한국은 30.7%로 독일이 탈원전 가기 전보다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원전 비중이요. 그런데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대로 가겠다 하면 독일보다도 훨씬 더 전격이 올라갈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을 이 국민배심원단한테 이야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요,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을요, 이걸 회피하려고 또 국회를 회피하려고 희한한 거리의 촛불 대중을 전국 운영하는 데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촛불 대중이냐? 부는 대로 흔들리니까 촛불 대중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요.